네, 이번 시간은 고장 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발전기 기본식과 일선 지락 고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고장 계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좀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을 예시로 들어서 기초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 저희 두 번째로 발전기 기본식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유도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은 뭐 유도하는 과정도 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전기 기본식은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선 지락 고장이란 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일선 지락 시 저희가 3i 제로의 크기를 갖는 지락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많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장 계산을 할 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선 지락이나 일선 지락 그리고 삼상 단락 뭐 이선 지락 그리고 선간 단락이 있죠. 선간 단락이 있죠. 선간 단락.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고장 계산은 저희가 바로 일선 지락과 삼상 단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선 지락이 중요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고장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실제로 발생하는 고장들의 대부분이 일선 지락에서 발생을 하고 삼상 단락은 거의 한 5% 정도 발생 빈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삼상 단락이 5%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이 조금 이런 발생 빈도 자체는 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아주 큰 대전류를 발생시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삼상 단락과 일선 지락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잘 해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선 지락, 선간 단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쉽게 풀리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내가 조금 고장 계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선 지락, 삼상 단락 이거 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식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일단 고장 전에는 어떻죠? 발전기에서 저희 부하로 부하가 필요한 P와 Q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냐? 일단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필요한 P와 Q를 그대로 공급해 주게 됩니다.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발전기는 이 로드에 필요한 P와 Q를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공급을 한다. 이 상태에서 발전기는 어쩐다? 이쪽 지락 고장이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에 3i 제로라는 값의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발전기가 3i 제로에 해당하는 지락 전류를 공급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3i 제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 공급하는 P와 Q 이것도 같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장 발생 후에 선로에는 부하가 필요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장 전에는 부하에 필요한 P와 Q만 공급을 했다면 이제 고장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도 P와 Q는 무조건 공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일선 지락 전류도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장 발생 후 발전기는 고장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로드 또한 이 부하 있죠. 이 부하가 예를 들어 회전기다. 회전기 예를 들어서 동기 전동기 혹은 발전기도 여기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 그리고 혹은 뭐 유도 전동기 아무튼 뭐든 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로드에 회전기가 몰려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장점에 고장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로드가요. 발전기만 지락 전류에 해당되는 값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드도 지락 전류에 어느 정도 값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바로 모터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부하가 회전기일 때를 의미합니다. 회전기일 때 모터 컨트리뷰션이 발생한다. 이것은 삼상 단락 전류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아시죠? 만약에 A상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고 치면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0, I1, I2가 같기 때문에 크기적으로 3I0의 값을 갖게 된다. 일선 지락 전류가.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3I0의 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습관만 되면은 보통 3I0 값 구하는 거는 쉽게들 하시는데 이 3I0는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값을 구하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이 선로상에서 그쵸? 이 선로상에서 지락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까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쵸? 선로가 고장점에서 이 고장점에서 지락점으로 흐르는 전류 3I0는 구하기 용이한 편이지만 선로 전체에서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일선 지락 전류의 전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터가 있고 발전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락 전류가 발생했는데 이 개통도 상에서 흐르는 지락 전류를 도시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왜 모터에서 공급을 해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고요. 나중 되면은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숙달이 되면은 굳이 모터 컨트리뷰션이라는 내용 자체가 굳이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 뭐 회전기는 당연히 고장 나면 당연히 고장 전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 미치겠지 하면서 그냥 계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선 지락 전류 고장 발생 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 흐름 파악까지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장 계산 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장 계산할 때 제가 전류를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A, B, C 도메인은 0, 1, 2 도메인의 적절한 합으로 구성되더라 라는 거죠. 구성되더라. 그래서 A, B, C 영역을 0, 1, 2의 합으로 지금 표현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0, 1, 2 영역을 A, B, C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상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고 이제는 V0, V1, V2 이걸 이런 상태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양변에 여기에 이거에 해당하는 역행렬을 곱해주면 이것과 이것은 사라지죠. 앞에다가도 다시 이거와 똑같은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결과값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형대수에 좀 자신 있다. 나 행렬 역행렬 구하는 거 뭐 쉽습니다. 뭐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어떻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벡터를 연상하여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추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식은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죠. 그렇죠? 이 행렬을 다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 이런 식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0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V1이 이렇게 있고 V2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잡아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VA, VB, VC를 그냥 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V1이 있고 이렇게 V1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V1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제곱 V1이 있죠. 그러면 V1에서 몇 도를 더한 거죠? 240도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A제곱 V1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AV1은 V1에다가 120도만큼 더 간 것이죠. 여기 이렇게 있겠죠. AV1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V1에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크기는 1이고 각도가 0도죠. 그리고 이 A 벡터 같은 경우에 크기가 1이고 각도는 몇 도다? 120도죠. 그렇죠? 그리고 A 제곱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240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은 무슨 값이다? 벡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요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것과 이거를 더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죠.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1이죠. 뭐다?
정삼각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크기를 더한 것이 바로 요 벡터가 되고, 이 벡터와 이 a제곱 벡터는 어떻게 된다? 네, 방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0이 된다. 그쵸? 이 값도 다 더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0이 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A, VB, VC를 더했더니 어떻게 된다? 3V0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정상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분도 논리는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분은 뭐 V1이 이렇게 있고 뭐 V2가 이렇게 있고 뭐 V0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V1의 값만 남게 식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죠. 그쵸? 그리고 VB의 값은 V0에다가 A제곱 V1 플러스 AV2죠. 그쵸? 그랬더니 이 VA에 해당하는 V1은 지금 이렇게 있죠. 그쵸? V1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쵸? A제곱 240도만큼 더 가게 된 것이죠. 그럼 한 이 정도 있겠죠. 이게 A제곱 V1이죠. 그렇죠?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했을 때 V1만 남게 해주게 하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를 더해야 됩니까? 뭐를 더 곱해야 됩니까? A만큼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A제곱 V1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게 A 세제곱 V1이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VC 같은 경우에 이 상태 이렇게 와있죠. AV1이니까 AV1. 그쵸?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더 곱해줘야 합니까? A제곱만큼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그리고 A제곱 V0가 되고 그리고 V1이 됩니다. 그리고 A 4제곱 V2인데 우리 A 세제곱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제곱 V0 플러스 V1 플러스 AV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과 얘네를 더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V0에다가 AV0에다가 A제곱 V0를 더해줬죠. 이건 뭐죠? V0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AV0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AV0 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죠? A제곱 V0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여기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V2 A제곱 V2 AV2를 더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VA AVB 그리고 A제곱 VC를 더했더니 우리가 갖게 되는 값은 요거더라. 그래서 3V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역상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지 않습니까? 그리고 VB는 V0 플러스 A제곱 V1 플러스 AV2인데 우리가 3개를 더했을 때 V2만 남게 하려면 양변에 뭐를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A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제곱이 곱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가 되고 VB에 A제곱을 곱해준다. 그러면 A제곱 V0 플러스 A V1 플러스 V2가 되고 그리고 VC 같은 경우에 V2만 남게 해주게 하려면 우리는 양변에 A만큼 곱하면 된다. 그래서 A V0 플러스 A제곱 V1 그리고 V2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했더니 뭐만 남더라? 3V2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는 A, B, C의 영역을 0, 1, 2 합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0, 1, 2 값을 A와 B와 C의 합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요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기본입니다. 고장 계산할 때 기본이다. 그래서 방법 1번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는 좀 역행렬 구하는 거 좀 부담스럽다. 뭐 전력계통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쉬우실 겁니다. 이거 역행렬 구해서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이거 좀 싫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발전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발전기가 있다. 이런 발전기.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을 A상, 이 라인은 B상, 이 라인은 C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EA와 VA는 EA, VA는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 상관전압. 네, 상전압이다. 상전압 기준입니다. 상전압 기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를 가동하면은 우리가 EA라는 상전압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상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가 같은 크기, 같은 위상을 갖는 값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A상에도 이렇게 흐르고 B상에도 이렇게 흐르고 C상에도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선로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렇죠? 선로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예, 별 말이 없다면 지금 이 세 개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상 전류를 흘려줬을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이 리액턴스 값 있죠.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 전류를 흘려줬더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선로 임피던스가 J 0.3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별 특이사항 없으면 여기도 뭐 J 0.3옴이 되고 여기도 J 0.3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 전류를 흘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상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게 되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하죠? 정상 임피던스라고 하죠. 정상 임피던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상분 전류가 흘렀을 때 이 J 0.3옴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렇죠. 단지 영상, 정상, 역상의 크기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영상, 정상, 역상이 흘러가는 이런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같은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임피던스가 있고 뭐 J 0.3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영상 전류를 흘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A상만 뚝 떼서. 그렇죠? 그러면 영상 임피던스는 뭐죠? 영상 임피던스는 0.3이죠. 그쵸? I0를 흘려줬을 때 이 I0와 반응하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I1을 흘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상 임피던스는 뭡니까? 0.3이죠.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역상 전류를 흘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역상 임피던스는 뭡니까? 0.3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정상분과 역상분과 다르게 이 영상 임피던스는 이 흘러가는 패스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돼서 여기만 이렇게 흐르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를 통해서 흐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죠?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는 세 개가 똑같게 되는 것이죠. 이 예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역상, 정상, 영상 임피던스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 자체를 어렵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영상 전류를 흘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는 영상 임피던스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A에다가 상전압이죠. 마이너스 I0 Z0가 되고 여기도 I0 Z0 I0 Z0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A상의 정상 전류를 우리가 I1이다. 그러면 B상에 흘러 들어가는 정상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1의 A제곱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I1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 I1과 반응하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하죠? 정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Z1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B상 같은 경우에 A제곱 I1이 되고 그쵸? 이것보다 I의 위상이 120도만큼 크게 된다. 그래서 이것과 반응하는 임피던스는 당연히 정상 임피던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거일 뿐인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아셨죠? 그래서 Z1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C상 같은 경우에는 I1에 A를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쵸? AI1에 Z1을 곱해줬다. 그렇죠? 그리고 역상분도 동일한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에다가 I0 Z0를 빼주고 I1 Z1을 빼주고 I2 Z0를 빼줬더니 어떤 값이 나오더라? VA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B에 I0 Z0를 빼주고 A제곱 I1 곱하기 Z1을 빼주고 그리고 A I2 곱하기 Z2를 빼주면 뭐가 되더라? VB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VC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 A에다가 마이너스 Z0 I0
그리고 마이너스 i1 z1 마이너스 i2 z2 이러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는 단자 전압 어떤 걸 갖는다? VA를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B상에 유기기 전력이 생길 것이고 영상 전류 같은 경우에 A, B, C 세 상에 흐르게 되는데 이 크기는 동일하고 위상도 동일하다. 그래서 I0다. 그쵸? 그리고 Z0. 그리고 정상 전류 같은 경우에는 B상은 A상보다 몇 도가 더 늦죠? 120도만큼 더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정상 전류분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그리고 I2 같은 경우에는 A, I2 그리고 역상 임피던스를 곱해주게 되더라. 이거를 차례 빼주게 되면 어떤 단자 전압 값이 나오게 되더라? VB 값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C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태로 구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V0 아까 3V0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였죠? 그렇죠? 아까 저희 여기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A에다가 이 친구를 넣고 VB에다가 이 친구를 넣고 VC에다가 이 친구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다가 전압 강화 A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 이거를 의미합니다. 요거 이걸 전압 강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전압 강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전압 강화 C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3V0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였는데 우리가 VA에다가 아까 EA 마이너스 전압 강화 A를 빼줬죠. 이게 바로 VA죠. 그리고 VB 같은 경우에는 EB에다가 전압 강화 B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에 전압 강화 C 그리고 V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줬더니 EA, EB, EC는 어떻죠? 세 개가 대칭이죠. EA가 있고 EB, EC가 있는데 EB 같은 경우에는 A제곱 EA 그리고 EC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EA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압 강화 A, 전압 강화 B, 전압 강화 C만 남게 됩니다.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들을 쭉 다 풀어줬더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더해주면 우리 많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Z1으로 묶고 I1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1이 되죠. 그렇죠? I1이 여기에 있고 A제곱 I1이 여기에 있고 AI1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어떻게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렇죠? 이 세 개의 벡터 합이 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파란색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이시죠? Z2로 묶게 되면 I2 플러스 AI2 플러스 A제곱 I2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따라서 I0 Z0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I0 Z0 I0 Z0 I0 Z0 그래서 마이너스 3 I0 Z0가 됩니다.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I0 Z0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3V1 같은 경우에 VA에다가 플러스 A, VB 플러스 A제곱 VC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VA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주고 VB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주고 VC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주게 됩니다. 대신에 VB 앞에 A가 곱해지고 VC 앞에 A제곱이 곱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VA 같은 경우에 EA 마이너스 전압 강화 A 이게 바로 VA죠. 그쵸? 그리고 VB에 A를 더 곱했죠. 그래서 A, E, B가 되고 마이너스 A 전압 강화 B 이거는 A를 곱한 VB가 되더라. 그리고 A제곱 EC 마이너스 A제곱 전압 강화 C 그리고 A제곱 VC가 되죠. 그쵸? 그래서 EA 보이시죠? EA 그리고 E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A제곱 EA인데 A가 한 번 더 곱해지게 됐죠. 그래서 A 세제곱이 된다. 그리고 E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A인데 A제곱이 또 곱해지게 됐죠. 그래서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3, 2, A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다음 우리가 전압강하 A, 전압강하 B에 A만큼 더 곱해주고 전압강하 C에 A 제곱만큼 더 곱해줘서 세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3I1 Z1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이것만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강하 A는 저희가 마이너스 I0 Z0 그리고 마이너스 I1 Z1 그리고 마이너스 I2 Z2죠. 그리고 전압강하 B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I0 Z0 마이너스 I1 그리고 A 제곱을 곱해주고 Z1 마이너스 A I2 Z2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해주죠? A를 곱해줬죠. 여기. 그리고 전압강하 C 같은 경우에 A 제곱을 여기 앞에 곱해줬고 원래 전압강하 C는 마이너스 I0 Z0 마이너스 A I1 Z1 마이너스 A 제곱 I2 Z2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분을 일단 봐주게 되면 어떻죠? 앞에 1이 곱해졌고 얘는 A가 곱해졌고 얘는 A 제곱이 곱해졌죠. 그래서 영상분은 세 개 다 날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상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앞이 1이고 이 친구는 이 A가 한 번 더 곱해지게 되면 A 제곱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A 제곱에다가 A 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줌으로 A가 되죠. 그래서 1 A 제곱 A이므로 이 친구 세 개도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I1 Z1 이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I1 Z1에 A를 더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I1 Z1이다. 그렇죠? 여기에 A 세제곱이 붙어있으나 A 세제곱을 떼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 여기 이 친구도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I1 Z1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I1 Z1이 되고 값은 마이너스 3 I1 Z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V1은 3EA 마이너스 3 I1 Z1이 되고 우리는 V1 같은 경우에 EA 마이너스 I1 Z1으로 써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역상분 같은 경우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논리로 전개해주게 되면 3V2는 마이너스 3I2 Z2가 되고 따라서 V2는 마이너스 I2 Z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3V0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였는데 이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V0는 마이너스 I0 Z0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V1은 VA에 플러스 A V B 플러스 A 제곱 V C가 되죠. 그렇죠? 이거였는데 원래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V1은 EA 마이너스 I1 Z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I2 Z2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V0는 마이너스 I0 Z0 V1은 EA 마이너스 I1 Z1 V2는 마이너스 I2 Z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고 유도 과정보다 저는 이 결과값을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도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따라해 보시고 잊으시고 요거 암기하시는 거.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뭐 했죠? ABC 도메인을 0, 1, 2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0, 1, 2를 A, B, C로 표현하는 거. 네, 그리고 전압의 경우 0, 1, 2를 뭐로 표현한다? 네, 발전기 기본식을 토대로 해서 표현하는 법. 이 세 가지를 저희 배웠습니다. 네, 조금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그 다음 일선 지락 고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선 지락 고장을 학습할 텐데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상 선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대지와 선로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 이걸 바로 지락 고정이라고 합니다. 한 선만 땅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선 지락이라고 하고 두 선이 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희는 뭐라고 하죠? 이선 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상선이 지나갔을 때 이 두 선이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는 이걸 어떤 단락이라고 하죠? 네, 선간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선로가 있을 때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모두가 다 단락이 되는 경우를 삼상 단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A 선로에 지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A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땅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A상의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VA 값은 어떻게 되죠? 전압값이 0이죠.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건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 선과 대지 사이 공기의 저항 자체를 0으로 봐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회로 이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로가 있다고 칩시다. 저희가 여기서 여기 전압을 우리는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하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이 발생한 VA에서는 우리 값이 VA 값이 0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장 전류는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VB와 VC에서는 지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상과 C상에 흐르는 고장 전류는 0입니다. 라는 거죠. 쉽죠? 네, 그래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써주게 되면 VA는 제로, IB는 제로, IC는 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IB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저희 많이 해봤죠. 저희 아까. 그리고 I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IB와 IC의 값은 둘 다 지금 0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 I0의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IB에 IC를 빼주게 되면 저희 A제곱 I1 플러스 AI2 그리고 마이너스 AI1 플러스 A제곱 I2가 되죠. 이게 0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I1으로 묶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I2로 묶어주게 되면 저희가 A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I1 A제곱 마이너스 A는 I2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렇죠?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줬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면 I1은 I2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I1, I2는 어쩌다 같다. 그래서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게 되는 것이죠. I1, I2가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희 I1에 A제곱을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I1이 여기 이렇게 있고 A제곱을 곱하면 240도를 곱해줘란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A제곱 I1은 여기 이렇게 옵니다. A제곱 I1 이렇게 오죠. 그리고 I2에 A를 곱해준다. 그래서 I2에 A를 곱하면 이렇게 오죠. 저희 그렇죠. 그래서 A제곱 I1 A I2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I 알파가 나오더라. 요 값이죠. 요거 그래서 이게 I 알파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그렇죠. 이 I 알파는 지금 이게 60도고 이 크기가 동일하므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고 그렇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I 알파에다가 I 제로를 더했더니 0이랍니다. 그러면 I 알파에다가 이렇게 반대로 I 제로를 그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죠? I 제로가 I1과 I2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선 지락이 발생하면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이 같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IA에 지금 일선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건 I0 플러스 I1 플러스 I2죠. 이게 바로 일선 지락 전류더라. 그랬더니 I0, I1, I2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3I0로 써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I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0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가정해 준 거는 똑같죠. 저희 그러면 당연히 IC에 흐르는 지락 전류 0이더라.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A상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으면 A상에서 흐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3I0가 이렇게 흐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네. 자, 이건 지금 뭐를 의미를 하냐면 저희 예를 들어 이러한 개통도가 있다고 칩시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쵸?
3i0를 구했지 않습니까 저희.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저희가 구한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3i0를 저희가 구했지 않습니까? 요 값. 이거는 이거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구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접지가 돼 있을 거고, 뭐 여기도 예를 들어 접지가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요 빨간색으로 흐르는 전류 값을 저희가 구한 것이지, 여기에서 흐르는 거는 저희가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다뤄볼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활용해서 한 번 더 조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A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VA의 값은 어떻게 된다? 0V가 되더라.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V0에 이걸 넣어주고, V1에 이걸 넣어주고, V2에 이 친구를 넣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줬더니 저희 지금 I0, I1, I2는 크기와 위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I0로 전부 다 이거를 묶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묶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I0로 묶으면 Z0, Z1, Z2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값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EA는 I0 곱하기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되고, I0는 EA의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영역을 0, 1, 2 합으로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뭐죠? 저희 VA, VB, VC를 요거 아시죠? 요걸로 표현이 돼야 되고, 0, 1, 2 영역을 A, B, C 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저희 아까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표현이 돼야 된다. 했죠 저희 요 두 개. 그래서 A, B, C 영역과 0, 1, 2 영역에 대해 서로의 합으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고장 계산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발전기 기본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V0는 마이너스 I0, Z0, V1은 EA 마이너스 I1, Z1,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I2, Z2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자, 1단계 일선 지락 전류 구할 때 1단계는 일선 지락 고장 시 조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A상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VA의 값은 0이 되고, 당연히 지락 전류는 A상에서 지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장점에서 대지까지 IB와 IC는 흐르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단계 조건을 이용하여 고장 전류의 0, 1, 2 영역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I0와 I1과 I2는 크기와 위상이 같더라. I0, I1, I2 크기와 위상이 다 동일하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1단계 조건을 이용하여 이거 있죠? 이걸 이용하여 전압시계 VA에 발전기 기본식을 대입하여 정리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VA는 이렇게 처음에 표현이 가능하고, 발전기 기본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0이죠. 그래서 이 A는 I0,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선 지락 전류 학습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중 가면 헷갈려서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락 전류는 만약 예를 들어서 A상의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는 I0, I1, I2 이 세 개의 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구했죠. 0, 1, 2 영역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즉 크기와 위상이 같다란 말이죠. 3I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3I0라고 쓸 수도 있고 3I1이라고 쓸 수도 있고 저희 3I2라고 쓸 수도 있죠. 근데 저희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때 일선 지락 전류를 구성하는 성분이 영상 전류의 3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I0, I1, I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0, I1, I2의 크기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저희 회로상에서 전류 흐름 파악할 때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세배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일선 지락 전류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대략적으로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저희 유효 접지 조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저희 저번에 돌긋기에서 베터도만 유도하고 아직 출력식 유도 안 했었죠. 그래서 돌긋기에서 출력식 유도하는 과정까지 다음 주에 한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